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회담은 오는 9일 열릴 전망인데요. 남북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관련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남북 회담이 되겠고 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에 2년여 만에 회담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전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남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붙일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번 회담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이번 회담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이번 회담의 포커스가 평창에 지금 사실상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2월 예. 9일이면 지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또 남북이 회담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회담의 의제도 평창에 맞춰진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남북이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들은 적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회담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 이런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된 만큼 그만큼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 평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창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뭐 선수단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그 비용 문제들이 사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남북 간에 약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회담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이 이번 회담을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수락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항상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를 하면 이제 항상 그 중단을 요구를 했고 예. 또 그에 걸맞춰서 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남북 대화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뭐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도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굉장히 이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로우키로 굉장히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만큼 이 한미 연합 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엔 사실 이제 뭐 중단이 아니라 사실 이제 평창 이 올림픽 기간 이후에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오래 전부터 또한 이번 신년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중단을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연기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이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단 지금 북한은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막상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회담은 아마 평창에 상당 부분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도 다른 조건을 당장 내걸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단관 회담을 지시를 했고, 그러니까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그런 단관 회담이고 또 예.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이 또 신년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은 평창에 집중을 하고 이 평창에서의 남관계에서 뭔가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마중물로 해서 아마 북한이 다음 회담이랄지 또는 이후의 회담의 과정에서 뭔가 선물 보따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우선 아마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북한이 새로운 것들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평창 올림픽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선 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번 훈련 연기가 어쨌든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대북 군사력 억지력이나 또 한미 동맹 약화로 연결이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 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요. 사실 그 2월과 3월, 4월에 걸쳐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키 예. 리졸브
특히 같은 경우에는 지휘소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력이 이제 뭐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런 비정규적인 그런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특수부대라든지 또한 이제 쌍용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미 해병대의 또 상륙 훈련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북한이 많이 이제 언급을 해왔는데 미국 측에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2, 3, 4월에 우리만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개의 훈련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 아세안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바리카탄이라 해서 또 상륙 훈련 또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2월 달에 또 미일 간에 공동으로 진행된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연기되게 되면은 다른 부분도 이제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 측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과거에도 이제 팀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했지만은 북한이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했기 때문에 미 측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가장 또 이제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의 한미 군사 동맹은 뭐 공고하고 또한 북한이 갑작스러운 도발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전략 자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억지력은 뭐 그렇게 약화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이 이제 회담 의제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포함을 해서 네네.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식자 회담 그리고 군사 분계 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 당국 회담까지 논의가 발전이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지금 남관계 사안도 좀 다루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북측에서 제안을 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모든 포커스는 아마 평창에 일단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관계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또는 군사 분계선상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회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 논의를 좀 앞으로 심화시켜 나가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뭐 조심스러운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설이 또 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뭐 시급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이번 회담에서 평창 플러스 알파라면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중요한 그런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평창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 또 예. 남관계 차원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뭐 그것이 금강산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 모양새는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당장 9일 상봉 회담장에 어떤 인물들이 남측과 북측을 대표해야 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명의로 전통문이 왔고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왔다는 점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나설 것이 유력하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성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제 김영철 정찰 총국의 그런 오른팔로 알려져 있고 예. 또한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외신 기자들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호전적인 인물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예. 상당히 좀 궁금한 사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이 평창에 대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북한이 이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이렇게 반응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전적인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번 회담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관련해서 네.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 원칙론을 제어하긴 했는데 네. 이런 발언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대화를 흘러가고 있지만 네네.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그런 표현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추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예. 대통령은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 아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남관계 개선 흐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시선이 상당히 좀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라고 하는 이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표현들이 일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런 안심을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안보 문제랄지 또는 북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빈틈없이 진행시켜 나가면서 남관계 개선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와 남관계를 동시에 그렇게 진행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또 외부로 보여준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뿐만 아니라 어떤 국내 그런 우려 섞인 모습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메시지도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 보수 세력의 입장은 이번 남북관계 개선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가 있고 예. 평창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남남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ICBM급 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선상에서의 평창 올림픽의 성공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번 북한의 대화 이 동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예. 이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이번 그 남북 회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결과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의 여지는 지금부터 좀 더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예,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의 발언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양국이 그동안 이제 압박과 그런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많은 그런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에 예. 뭐 한미 양국 다 그런 부분이 사실 이런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 남북 대화 과정에서 좀 미국이 문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라든가 이 밖에 또 압박과 제재를 깨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이 만약에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또 이제 미국에서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북미 간에도 사실 그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그동안 그런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그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데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 회담의 어차피 주제는 사실 평창입니다. 그 평창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도발할 가능성이 그동안 굉장히 높이 그렇죠. 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제시켰다는 부분에서 뭐 한미 양국 모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이렇게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게 자신의 압박과 전략에 따른 성과라고 좀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대북 정책을 펴게 되는 걸까요?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한 자신의 그런 정책 덕분이다. 그 결과로서 이번에 회담이 성사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려도 좋다. 그러면서 남관계, 그다음에 한반도의 군사 긴장 해소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뭐 그런 것들은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그 공을 분명히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고 그러면서 남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군사 긴장의 약화 또 궁극적으로 해소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어떤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 해결 이런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은 계속 넘겨도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성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는 줘도 되고 다만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해소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뤄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정부가 또 한미 간의 공조 속에서 또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이런 공조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앞으로 미국은 네. 계속해서 이런 대북 기조로 나가겠군요, 유지하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은 강대강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이 현재의 구도 자체는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창 올림픽이 패럴 올림픽까지 합치면 2월 말 정도, 3월 말 정도 이렇게 3월 한 24일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을 골든 타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남관계 개선의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어떤 대화를 통한 해결의 그 출발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으로 충분히 이 기간들을 한미 또는 한미 중의 협력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창은 일단 이번 회담을 끝으로 해서 아마 평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준비하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한반도의 그 정세 자체를 좀 바꿔가는 이 노력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번 회담 성사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 측에서는 마냥 안심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도발과 평화, 도발 이렇게 반복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좀 도발 가능성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평창 기간의 그런 도발은 사실상 좀 북한도 자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또 패럴올림픽까지 끝난 뒤에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은 중단이 아니라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는 곧 실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북한도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이제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이 핵과 미사일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예. 이제 생산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남북 대화가 잘 된다 그래도 이 핵과 미사일 문제는 사실상 아직도 많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돌발적인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핵실험까지 이어진다라면은 향후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도 좀 앞으로의 북한 행보를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 선언 이것을 통해서 평화 공세, 대화 공세 이것을 남측을 향해서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펼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평창 올림픽 이게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이 이후의 과정들에서 이제 북한이 대화 공세, 평화 공세를 펼치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북한은 그렇게 대화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한국과 미국 협력 또 한미 중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또는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박하면서 또 자제시키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창 이후에 그런 그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자제시키는 외교적 노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한미 중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외교력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